예, 2025년 1월 14일 음력으로는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아마 제가 2025년 들어가 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온통 내란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더불어서 모든 국민들이 내란 후유증에 지금 현재 불면과 함께 시달리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요. 윤석열은 오늘 내일 빨리 잡아서 처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순과 적폐, 그 불합리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그 친위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일거에 제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여되었던 모든 동조 세력, 그 다음에 협력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그 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과거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반민족자들의 그 처단을 하지 못했던 그런 그 누를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반민특기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자초했던 일과 그리고 박정희 군사 쿠데타와 더불어서 전두환 노태우의 그 신군부 쿠데타에 그들을 우리가 단죄하지 못한 그런 멍해를 이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친위 쿠데타,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뉴라이터들이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던 이들을 우리는 앞으로 연구하고 파헤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지금 현재 6시 한 40분이 됐는데 한 6시쯤 일어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래서 일반 시민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침묵 속에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 우리가 보냈던 지난 100년은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들 군부 독재 쿠데타 세력, 뭐 다른 말로는 산업화 세력이다 하고요. 또 권위주의 사회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였죠. 정확하게 말하면 산업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죠. 검찰 쿠데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들은 합법을 가정하고 조작해서 민주적 기본 절차적 정당성을 심히 왜곡했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빈부격차와 더불어서 사회적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지형에 있어서 이념적 정치 지형에서 진보 민주 계열은 쉽게 좌파 뺄갱이로 양심 세력을 몰아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서 극우 세력인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기성 종교의 불교를 포함해서 뭐 통일교를 포함해서 신천지, 기타 이런 불교의 잔존 세력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이비 종교들이 한국의 사회를 좀먹었던 그였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무속과 무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주관상 궁합 장명을 하고 있는 이들의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무속과 무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 뿌리면서 우리의 근간인 또 우리의 원형인 샤먼 제공의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거 제가 만들어 보았던 글인데요. 요 앞에 한자로 적혀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글이 제가 나의 요 글이기도 합니다. 요 글. 자, 그래서 학문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제가 학문을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또 학문을 하는 근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독서지 어성연 궁극해탈. 저는 끊임없이 이미지적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적어도 태고사 또 상상고사, 상고사를 거쳐서 우리가 언어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언어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자기 인식과 자기 추론,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저는 독서지 성현에 기초를 하고 이것이 궁극으로 학문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독서지 성현 궁극해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인 서경에 나오는 말로서 오복이라고 하는데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수라는 것은 목숨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살아가는 데는 적절한 경제적인 부가 있어야 되겠죠. 강령은 살아가는데 건강하면서 안녕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하긴 한데 집안이 안정스럽지 않다든지, 안정스럽기는 한데 건강하지 않는다는 이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부강령 세 개죠. 그 다음에 유호덕, 주변 사람으로부터 덕 있다는 말을 들은다는 것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과도 같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복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오복이 고종명이라는 건데, 고종명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는다든지, 또 한창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아기를 안고 살아야 될 처지에 있는 입장에서 강아지를 안고 살아간다든지, 또 남자들은 우리가 남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름으로써 자손이 끊겨가지고 자손이 잘 되는 것에 대한 희망과 이런 것이 기대가 끊겨가지고 우리에게 그 어떤 희망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정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자, 그리고 우리의 전통 신앙, 우리의 전통 기도, 우리의 전통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무신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이라 하면 지금 현재 무속과 무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성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성현들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우리의 를 이끌어 주신 환웅 당군들이 우리가 지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이것을 무신제국이라 하고, 무신제국에서 받들고 있는 궁이 바로 용궁인데요. 우리가 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륜포라든지 이런 모두가 바로 용궁을 의미하는데, 이 용궁을 부활해서 첨단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제국 용궁부활 첨단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세계 민주주의로 내다판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힘을 길러서 비록 동북아에 조그만 땅덩어리인 우리가 조선반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역학적으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지금 중화인민국, 중공, 그 다음에 일본 사이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서 이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몽테스큐에의 상권 분립이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샤먼 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삼지제도, 삼원일체사상, 천하일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진시황은 이거를 천하일가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삼원일체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의 일반 민중들이 설명할 때는 뽀자기에 사여져 있다. 이거를 삼지제도라고 하죠. 우리가 사다, 무엇은 포자기에 무엇을 사다, 봉지에 무엇을 사다, 담배 삼지에 무엇을 사다, 이 사여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로 사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방국계 형태로 사여져 있다. 어떤 형태로 바로 예전에는 계급 사이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백제를 생산자 계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생산자 계급이라 하면 마치 이것이 제사장 계급을 위에 두고 생산자 계급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제의 왕도 바로 남부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동부여, 남부여, 북부여 출신으로서 삼지 제도를 이루어서 왔다시피 우리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려면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계급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군사 계급이 없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행정을 맡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자 계급도 함께 삼원이 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원이 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는 어떠한 다른 계급적인 요소를 제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장일치 골품제도가 말하고 있는 만장일치 제도의 우리의 원탁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서지어 성형 궁극해탈,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무신제국 용궁부활 첨단, 한국민주주의 세계 수출이 바로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이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공부의 방향인데요. 자,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 12월 3일 날 윤석열의 이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지난 100년간의 이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의 우리가 몰락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앞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요번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는 극우 세력인 기독교 원리주의 즉 그 정광훈이라든지 기타 이런 자들이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는 서북청년단, 백골단 이런 세력과 그 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이 그 검찰 쿠데타 내지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준동했던 이 대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들이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부정선거를 빌미로 삼아서 바로 좌파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구렁텅이로 몰아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대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 원리주의, 친일 부역자 세력,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 세력, 그 다음에 신군부 쿠데타 세력, 그 다음에 검찰 쿠데타 세력이 모두 합의해서 바로 했던 대사건이 바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제가 일찍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포함해서 여기에 관여되어 있던 모든 죄를 물어서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헌을 수호하고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히 이 김건희 집단의 무당과 무속의 관계가 혼합된 이 무당과 무속의 관계가 혼합됐다는 뜻은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비이성적인 무속과 무당과 이들의 포획되어 있고 이들이 스며들어져 있는 이 기독교 원리주의자들도 다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준동이었다. 이를 우리는 바로 뉴라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뉴라이트가 바로 학자로서 사상적인 배경을, 학문적인 이론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 학문적인 이론이 바로 친미 기독교 학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친미 기독교 학파의 기독교 원리주의자와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 반일 종족주의자들이 뉴라이트들이 합세해서 반대 세력을 좌파로 몰고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대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한번 또 해석을 해보면, 이 환국문명학술에서는 예전에도 말해왔지만 이 토착 왜구가, 한국에 있는 이 토착 왜구가 한국민을, 자국민을 대상으로 식민지화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뉴라이터들이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있는 토착 왜구들이 또 친미 기독교 학파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민을 식민지화하는 과정, 이것이 뭐냐면은 이번 쿠데타의 핵심적인 모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일본과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겠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김건희 문건에서 앞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수사하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떠드는 말로는 김건희가 통일대통령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들은 일본과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나라가 망하게 할 뻔했다. 두 번째는 이 민주공화정을 짓밟은 비상계엄을 통한 이 내란죄, 외환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내란죄, 외환죄. 자, 그래서 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자들은 최고형이 사형 내지 무기징역입니다. 세 번째,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 반민주적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바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반헌법, 반민주적 제도를 우리가 무력화시켰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해가야 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우리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동안에 양극화되었던 북한과 남한의 단절된 요소를 제거하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환국문명학술에서는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바탕에는 샤먼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삼원일체, 또 천하일가를 이루는 우리가 통일연방 국가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환국문명학술원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부활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샤먼제도, 삼지제도, 삼원일체 사상, 그 다음에 천하일가를 복원한다는 말이 되고, 이것이 무신제국 부활이란 말이다. 무신제국 부활, 영궁 부활, 무신제국 부활이 바로 영궁 부활이 되고 이게 첨단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부활하고 그동안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저질렀던 이 군사 쿠데타 세력들을 이 화랑계를 없애고 고구려의 무사로서 조의 선인을 우리가 내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이 화랑도라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고구려의 조의 선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우리가 군사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지난 100년 동안의 군부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 세력을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새 역사를 우리가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나는 이 근대 국가론이라고 하는데, 대한제국 안에 있었던 근대화 과정을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불과 대한제국은 13년 만에 일본에게 병합되고 말았지만, 그 13년 동안에 있었던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정신적 뿌리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갑오개혁 때 일어나는 신분제 철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 안에 있었던 우리가 근대화 과정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전제 왕공 국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직당과 종법제도, 족보주의를 우리가 해체하고 남녀 평등 기회균 등 자유질서적 민주화와 자유질서적 기본사회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질서적 민주화와 자유질서적 기본사회를 우리가 박구영 법철학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남녀평등 기회균등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유질서적 민주화와 자유질서적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 극우 세력인 이 국민의힘은 해체하고 보수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보수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보수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의 중심 핵심 권리 당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진보민주 계열에 서 있지만 항상 제가 보수라고 말해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보 민주 계열의 당은 지금 현재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용해원이죠. 국회의원 용해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이 이제 진보 정당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으로서 앞으로 소멸해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보수 정당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당원 주권 시대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때부터 당원 주권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 세력도 막아낸 세력들이 바로 이 당원 주권자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원 주권 국가로서 첫 번째 민주공화정은 국민에게, 민주공화정은 국민에게, 당원 주권은 당원에게. 이것도 법 철학을 전공하신 박구영 교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민주공화정은 국민에게, 당원 주권은 당원에게. 자, 두 번째,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 많이 들어봤죠. 조직된 힘 많이 들어봤죠. 행동하는 양심.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보수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실천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샤먼 문명, 샤먼 제국, 그 다음에 샤먼 제도, 샤먼 사상, 샤먼 문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또 공부하고 익혀야 될 과정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제 왕권국가인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18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광무원년이라 하고요. 애국가가 있고 오약꽃을 중심으로 하고 원화를 쓰고 13년 동안의 대한제국을 우리가 유지했지만 결국은 일본에게 병합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제국에서 배울 것은 바로 첫 번째, 자주 독립국가로서 청과 일본에 벗어나는 자주 독립국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부분,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조선의 자주성을 우리가 이제 선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 기득권이 정치 권력은 바로 왕권 강안에 있는 왕당파가 중심이 되어서 주장했다는 부분을 안고 있고, 여기에 저항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의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1910년도 한일이 병합되고 난 이후에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1947년도 우리가 재헌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1904년도에는 이미 러일전쟁이 시작되었고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을사조약으로서 1905년도 그 유명한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여섯 번째, 1910년에 대한제국을 일본에 합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활했죠. 1945년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활했는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 2025년부터는 통일연방공화국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에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제가 배웠던 정경사교국 언론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국토개혁, 언론개혁, 이렇게 6개가 정경사교국은 이렇게 6개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9번째,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은 체제는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각제 개헌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각제 개헌은 바로 정경사교국은이 바로 개혁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각제 개헌을 하고 이 내각제 개헌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연방국가로 나아가야 되는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 거구들이 말하는 좌파 빨갱이로 우리가 몰아가기 위해서 저거들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는 좌파 빨갱이 연방국가 형태 이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제가 여기서 남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은 전제 왕권 국가인 사대부 즉 귀족인 국가에서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되었던 바로 이 사직단, 그 다음에 사직단은 나중에 원구단이었고요. 종법제도 장자 중심이 된 종법제도, 그 다음에 족보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전제 왕권 국가인 사대부 국가의 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 신분제는 엄격한 계급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7세기 이후에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노비 해방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양반 귀족들의 몰락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즉 중인과 상민 계급의 이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인과 상민 계급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이 중인과 상민 계급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주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현재 양반의 위치에 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바로 친일 부역 친미 기독교 세력을 사대하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에 기득권을 올라서서 오늘날에 이런 친일 쿠데타가 일어나는 계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2024년 12월 3일 친일 쿠데타, 윤석열 친일 쿠데타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은 바로 과거의 귀족과 사대부들이 아닌, 그리고 중인과 상민 계급의 기득권이 아닌 기층민중과 더불어서 모두가 기회균등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주권국가의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이거를 이 한국민학술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이 농민 봉기와 민중의 저항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 악화로서 노비 해방에 이르게 되었고, 국가 소유의 노비 해방이 신분제 완화로서 중요한 계기가 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왕과 귀족 사대부가 중심이 되는, 양반이 중심이 되었던 기반이 무너지고, 이들이 뜻받들었던 종법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족보, 그 다음에 원구단에서 제사 지내는 그 틀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801년도에 공노비가 이제 해방이 되고요. 1801년도에 공노비가 해방이 되고 1851년도에 사노비가 해방이 되고 1894년도에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완전 철폐와 노비제가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제 왕권 국가와 이에 결탁한 사대부들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중인과 상민 계급이 성장해서 친중, 친일, 그 다음에 친미에 결탁해서 오늘날까지 부역해왔던 사람들, 이들의 우리가
몰아내고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한국 사회는 실질적으로 민주공화정으로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민주공화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데, 그 결과는 어떻게? 민주공화정 국민에게, 당원 주권은 당원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반 위에서 1897년도에 대한제국을 선언했는데 13년 동안의 대한제국은 신분제 폐지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나 왕당파 중심의 기존 기득권 세력과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2024년 12월 3일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분제 완화와 노비 해방을 사회적 평등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고, 대한제국 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적 평등 사회로 기틀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를 우리는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전제 왕권국가에서 대한제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1919년 3일 기미독립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렇게 왔던 이 역사를 우리가 근대사, 현대사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놓여져 있는 위정척사파 최익헌, 그 다음에 친소 공산주의 학파 이동희, 그 다음에 친일 개화파 김옥균이, 친미 기독교 학파 우리 김구, 이승만이, 그 다음에 자주 민족주의 학파 친채호 박은식 김구, 이렇게 이어지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주민주주의 주권국가에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샤먼 제도와 샤먼 문명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주민족주의적 학파로서 우리가 신채호, 박은식, 김구 등을 이어받아서 또 여러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삼지제도와 삼지제도에서 나왔던 입법, 사법, 행정, 삼원일체, 천하일가, 우리가 통일연방국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오늘 1월 14일 날 제가 7시가 좀 넘었는데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